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주 경기를 이번 금요일에 하고 있네요. 네,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뭐 사정이 있는 게 저도 막 결혼식이 주말에 있었고, 또 월요일에는 그 제가 출연하고 있는 오프사이드 테이블 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조금 미루고 미루다 보니 금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또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또 이제 다른 그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늦은 시간에 잠깐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김천 대 울산 HD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대. 근데 지난주에 이제 0대 0으로 끝난 경기였는데 사실 저는 이번 이 경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지금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해서 울산이 만약에 김천을 이번 경기에 잡았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천이 지금 뭐 2, 3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김천이 울산을 잡고자 했다 그러면 이번 따라잡으려고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또 잡아야 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되게 간절하게 싸웠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뭐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경기에서 느끼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울산이 ACL에서 아침에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팀들 만나가지고 주르륵 다졌는데 고베 경기를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저의 울산 팬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울산 팬 친구는 아닌데 축구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경기 봤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후배 밥 먹고 같이 밥 먹은 날이어가지고 축구를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개판이다.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마나 못했길래 그래 그랬더니 한번 봐봐 경기를 그러면서 좀 울산 요즘 안 좋은 것 같은데 리뷰 좀 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경기를 보고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원래도 사실은 김천 울산 경기를 봤기 때문에 리뷰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베 경기를 봤습니다. 울산 대 고베 경기를.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평가하든 제 마음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저의 순수한 의견이고 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은 또 여러분의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거 뭐 제가 또 그렇게까지 틀렸다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이 맞나? 라고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 논쟁적인 얘기를 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의견이 달라도 좀 괜찮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서로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울산 팬들이시라 그러면 지금 뭐 경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감독이 문제인 것 같고 뭐 울산 별로인 것 같고 막 경기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울산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걱정의 마음이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울산이 망해가지고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 뭐 잘 돼도 좋을 건 없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3자의 측면에서 관찰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들리는 바가 조금씩 들리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그거를 좀 알고 보니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네 라는 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가는 거니까 그냥 의견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동기부여하고 인지부조화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두 개는 각자 제가 이번 김천하고 울산 HD 경기를 보면서 두 팀한테 좀 느꼈던 각각의 그 키워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김천이 그래도 잘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리뷰를 잘 드리진 않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옵사이드 탭에서 자주 나가서 말을 하는 게 상위권 축구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천도 상위권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전방 압박도 매우 높은 강도는 아니지만 자주 시도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볼 잡았을 때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 팀이고 또 속도가 좋고 활동량이 많아서 굉장히 직선적인 움직임이 강한 팀입니다. 그게 이번 경기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바둑알로 잠깐 설명드리면 김천 같은 경우도 공격 전개가 이거 이제 홈 경기니까 김천 홈 경기였으니까 파란색을 그냥 김천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라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김천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잡아놓고 본인들이 막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포지셔닝 해가지고 느리게 전진하는 팀이 아니라 약간 달려가면서 공간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투입하면
이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공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가니까 횡패스죠. 횡패스인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횡패스랑 다르게 이 선수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이 선수가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이 선수가 밀고 나가서 이렇게 다시 전진 패스를 넣고 이 선수가 넓게 벌려 뛰면서 전진하고 전진 패스가 들어가고 해서 결국에는 횡 패스가 뭐 이렇게 깊이 종적으로 아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패스가 안 들어가지만 사실 공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마무리를 여기서 해버리는 뭐 이런 형태라던가 여기서 끌고 들어가면 이 뒤에서 쫓아 들어오는 선수가 발 앞에 잡아놓고 중거리로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팀이라서 굉장히 앞으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상위권 축구라는 팀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사실 보시면 전반전 중반까지는 울산이 좋았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 울산이 점유율을 잡고 있었고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그 어느 정도 위기를 넘어서니까 김천이 중반부터는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오히려 울산을 많이 몰아쳤죠. 그래서 뭐 서민우 선수가 골대를 맞추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모재현 선수였나요? 김경준 선수였나요? 막 날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좋은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경기를.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도 제가 보기에 후반전 오히려 초반에도 김천이 좋았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동기부여라고 적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천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실 울산이 이 전체적인 90분을 봤을 때 김천한테 밀릴 수 있는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그 마지막 75분, 80분 이후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게 되게 보였거든요. 이를 악물고라도 이거 어떻게든 꾸역꾸역이라도 이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김천 선수들은 울산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려서더라고요. 물론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경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전진한다는 얘기는 뺏어서 역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골 넣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승리를 아예 뭐 포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김천이 또 아까 말했던 상위권 축구를 잘하는 팀이고 울산하고 우승 경쟁을 해서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럴 때 물러설 게 아니라 맞불을 놨어야죠. 왜냐면 전반 중반 이후에도 잘했고 후반 중반까지도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더 힘을 썼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물러서는 걸 보면서 이거 조금 김천이 약간은 울산보다는 간절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 개개인 평가하는 거 좀 안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한 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다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제 주변에서는. 뭐였냐면 후반 막판에 한 80분, 85분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이 와가지고 김동원 골키퍼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울산이 급해 보이니까. 근데 전 그게 되게 좋게 보진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김천이 이기고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비기고 있잖아요. 김천은 울산한테 비기면 만족해야 되는 팀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축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 김천의 홈경기였고 김천의 홈팬들이 비 오는 와중에 그렇게 많이 모셨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기고 있는데 공을 안 잡고 차지도 않고 기다려서 울산 선수가 뭐 세 발 더 뛰어 10m라도 더 뛰어오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여유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빨리 잡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던져주고 우리도 골 넣어야죠. 그래서 울산 잡아가지고 승점차 좁히고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서 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K리그 2 경기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제가 부천 경기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경기들 많이 나오고 특히나 그 K리그 2에서도 막 상위권 팀들하고 중위권 하위권 팀들하고 어찌됐든 전력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게 0대 0인데 비교도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이길 땐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도 약간 김천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강원이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 잡았잖아요. 서울 잡으면서 뭐 순위가 바뀌기도 했지만 역시 강원은 지금 계속 어떻게든 이기려고 용을 쓰는 게 보이는데 김천은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하는데 경기력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안 나올 때 이거를 간절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에서 다른 울산이나 강원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사실 돈을 주지 않는 돈을 이제 월급
이제 그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으니까 동기부여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좀 아쉽긴 아쉬워요. 사실 왜냐면 본인들이 다 거기서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팀 가고 하는 것도 맞긴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매 경기 또 소중하게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나가서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사실 팬들이 와서 돈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봉을 받으니까 약간 2년은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뭐 프로 선수 커리어에 원하지 않았던 기간일 수 있겠죠, 사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뛰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더 간절하게 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해요. 사실 이게 뭐 현실이긴 한데 아쉽습니다. 그 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인 동기부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천 잘하는데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울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울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베전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요즘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은 얘기는 울산이 조금 삐그덕거린다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울산의 선수 구성이 사실 김판곤 감독님 체제에서 이뤄진 상태가 아니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본인의 축구를 이제 색을 입히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수단에서는 지금 김판곤 감독님 하는 스타일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뭐 자세하게 선수들한테 들은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건너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고 본인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 확고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에고가 좀 있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판국 감독님인데 또 자기 스타일 완전 확고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 부조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알고 있던 어떤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왔을 때 두 개가 막 충돌을 일으키고 막 이제 거기서 혼란을 느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지까지는 울산이 이제 어찌됐든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했었고, 그 상황에서는 보통은 점유율을 잡고 본인들이 이제 많이 짧게 짧게 하면서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형식의 경기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스타일이 변화가 됐죠. 근데 그 스타일 변화가 상당히 이제 울산한테는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울산이 예전에는 본인들이 덜 뛰고 상대를 이제 공을 빨리 많이 만지면서 돌려가지고 그 상대를 가둬놓고 패면서 본인들은 좀 덜 뛰고 상대는 공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서 많이 뛰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절대 볼을 예쁘게 앞으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 접근하고 뛰어야 되고 압박해야 되고, 공격하다가 또 잘리면 또 바로 압박해야 되고. 근데 공격 방식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울산 그 경기들을 보시면 되게 직선적인 패스들이 또 많아졌어요. 직선적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어떤, 여기서 흰색이라고 해볼까요? 뭐 직선적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뭐 단순히 막 빵빵 때린다는 식이 아니라, 아까 저 김천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볼을 받는 선수들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김천하고 울산 저기 경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후반전에 그 야고가 왼발로 때렸다 77분인가 70분 중반에 때렸다, 하이라이트 보면 나옵니다. 야고가 때렸던 장면도 보시면 일루 들어가면서 받는 장면이었고, 그 전에 뭐 아타로에서 이명재 선수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 반대쪽 이청용 선수를 노렸던 크로스를 했던 그 장면도 보시면, 아타로가 공 잡아놨을 때 여기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안전하게 돌린다 그러면 여기다 주고 뭐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게 안전한데, 여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명재 선수가 움직여 들어가면서 본인의 이제 어떤 이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였고, 사실 전반전에 그 고승범 선수 1대1 만들었던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주민규가 공 잡은 상황에서 루빅손이 앞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루빅손이 잡은 다음에 사실은 거의 뒤로 백패스 같이 나온 장면이지만 이건 받은 건 또 고승범이 달려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직선적으로 뛰어야 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이 뛰어야 되는 축구로 변화하다 보니까 좀 팀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좀 우리가 많이 뛰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죠. 여지까지 해온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뛰는 양이 늘어나게 됐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더 숨이 차면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기술이 이제
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쪼끔은 찬스가 없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찬스가 있는데 마무리 측면에서 쪼끔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고배전 얘기를 좀 이제 여기서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김천전은 다 마무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김천전 마무리 좀 이야기를 해 본다 그러면, 저는 울산이 그 말했던 골 결정력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쪼끔 발목을 잡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반 초반에 울산이 승기를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인제 그 루빅손이 주민규 선수랑 같이 압박 들어가서 김동원 선수의 그 킥을 잘라내면서 빈 골대, 사실상 빈 골대였는데 인제 골키퍼가 피해서 넣겠다고 가만차다가 인제 골대 밖으로 향해서 못 넣은 장면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기 방금 말씀드렸던 고승범 선수 장면, 전반에 그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으면 울산이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죠. 압박할 때 압박하고 내려설 때 내려서고 역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거기서 득점이 안 나면서 좀 경기가 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천이 어찌 됐든 만만한 팀은 아니고, 사실 선수들도 다 구성이 좋고 많이 뛰고,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체력이 또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활동량이 또 많은 선수들이 많고, 왜냐면 젊은 선수들 위주로 30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팀이다 보니까 활동량으로 울산을 압도할 수 있는 팀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많이 오지 않을 기회였는데 그거를 놓치고 나니까 이제 김천이 굉장히 빡빡한 상대가 된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네. 후반전에도 기회가 몇 번 오긴 했는데 그 장면에서 뭐 김천 선수들이 어찌 됐든 실점은 하지, 제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패배할 것처럼 뭐 엉성하게 축구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비셀고베 경기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경기 나쁘지 않게 봤어요, 솔직히. 예. 결과는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반전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가 왔어요, 사실. 빗셀고베가 압박을 해가지고 이 울산에 어, 두 골을 사실상 만들어냈다는 장면이었잖아요. 사실 그 압박에 당해가지고 윤일록 선수가 그렇게 실수를 좀 했죠. 그 장면에서 이제 뺏기면서 한 골 주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도 이제 그 두 번째 골도 중앙 쪽에서 이제 뺏기면서 그게 미야시로한테 가고 막 이런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조금 이 인지 부조화라는 걸 또 느끼는 장면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두 번째 골 실점 장면하고 그 이후 장면들을 좀 보면 경기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느슨해져 버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님 축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여지까지 해왔던 거랑 좀 다르니까 썩 내켜하지 않는 느낌인데, 거기서 결과까지 따라오지 않으니까 약간 선수들이 포기하는 느낌? 좀 엉성하게 뛰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 뺏길 수 있어요. 그 전반전에도 그런 장면이 많았잖아요. 압박당해가지고 잘려가지고 역습당하고 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울산이 그걸 잘 제어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뺏기면 바로 즉시 다시 싸움을 걸어가지고 걔네도 실수하게 만들어서 퉁탕퉁탕 하다가 거기서 풀어가지고 나오는, 예. 그렇게 하고 아니면 걷어내거나 이제 저지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건데, 그 장면 후반전 중반 이후로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먼저 실점하고 성질이 난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이런 축구 말고 좀 원래 우리 하던 축구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팀적으로 완성돼 있던 거에 균열이가 있는 느낌이었고, 거기서 실점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반전 그 두 번째 실점 이후로도 막 계속 이제 팀이 뭔가 정신 빠진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들을 몇 번 보여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뭐 해답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이건 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럴 때 뭐 누가 양보하면 될 수도 있어요. 감독님이 좀 양보하는 거죠. 야, 너희가 이제 30대 선수들도 많고 빡세게 뛰는 거 힘들지? 그러면 너희랑 이제 좀 절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이 아니야, 우리가 감독님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해서 거기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고배전도 생각해 보시면 전반전에 경기 운영 잘했어요. 몇 번 압박당해가지고 풀리긴 했지만, 그 압박당해가지고 찬스를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압박 잘 풀어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투입하고 압박이 이제 고배도 압박이 잘 들어왔거든요. 흰색 고배라고 할게요. 그 압박을 이렇게 걔네들도 보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압박하냐면, 배치를 다시 해볼게요. 뭐 이제 정우영 선수 놓고 파란색을 울산이라고 할게요. 익숙하니까. 자, 요렇게 뭐 서 있다 그러면 얘네도 이제 4-4-2 형태로 압박하거나 형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 많이 하는데, 여기서 압박할 때 이제 그 자꾸 들어오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조현우 선수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시키잖아요. 볼 되게 많이 같이 돌리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두 명의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면, 센터백한테 두 명 들어오면 사실 이게 조현우 그냥 빼버리고 골키퍼 안 쓴단 말이에요. 빌드업에서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볼이 압박 들어오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리고 여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렇게 서버리는 거지,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주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와도 문제인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오면은 얘네랑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10번하고 7번하고 거리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 또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좀 피하려고 라볼피아나 이게 또 최근에 화제인 용어라 가지고, 라볼피아나를 원래는 얘가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를 개념을 바꾼 것 같아요. 얘까지 내려오면 이쪽이랑 거리가 멀어지는 게 똑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얘가 라볼피아나 하면 되잖아요. 원래 라볼피아나 하는 자리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한 명 늘려주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압박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주면 이제 이 선수가 여기 2번을 가리면서 압박을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일로 몰고, 여기 이제 받으러 내려와 주면 얘가 따라와 내려오고. 예. 뭐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풀어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쉽진 않죠. 여기 이제 다시 붙을 테니까. 혹은 이제 이 선수가 여기 버리고 뛰어나오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데, 고베도 보면 맨투맨으로 잘 지역으로 일단 처음에 서 있지만 공이 돌기 시작하면 맨투맨으로 잡아가지고 볼 받으러 가는 선수들을 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설명하려다 계속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압박당해가지고 풀어 나올 때 보면 뭐 이제 이 선수가 받으러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따라온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여기다 투입해버리고 뭐 이쪽에서 이제 다른 선수가 받으러 가서 이거 연결해주고, 그럼 이 선수가 공 따라와서 다시 압박하는데 이 선수 움직여져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밀고 나가면서 공간에다가 연결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서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전진했다가, 사실은 뭐 횡이나 백패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공간에 연결해가지고 여기 딱 하고 여기 연결하면 여기다 다시 내주면서 좀 짧은 패스지만 또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이 선수가 밀고 나가는. 네, 그래서 여기 잡으면 또 앞으로 투입하고, 이런 식의 패스들도 많았고, 또 이제 심상민 선수 활용해가지고 뭐 미드필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센터백이 이제 지금 사실 뭐 야고나 주민기 선수한테 두 명 붙어 있으면 힘드니까 일로 그냥 괜히 들어가 버리는 거죠. 풀백이 이제 여기 가운데 쪽 들어가면 이 선수가 이쪽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수 풀이 되니까 이쪽에서 롱킥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공격 전개가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스도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어긋나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고, 전방 압박에서 본인들이 득점 찬스를 좀 몇 번이나 만들었는데 역시나 김천전처럼 마무리 짓지를 못했고, 예. 그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렵게 풀려가는,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는 저는 울산이 뭐, 그러니까 김판공 감독님의 축구가 지금 울산의 경기력은 좋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좀 부진한 것 같고, 뭔가 정리됐다기보다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는 소리가 조금씩, 파열음이 아주 크진 않아요. 개판인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이게 하나의 느낌으로 쭉 힘이 실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게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 상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게 지금 김판공 감독의 축구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개판이고, 어디서 이런 거 가져왔어?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울산 선수들도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또 풀어나올 때 보면 또 잘하거든요, 사실. 조금 우당탕탕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당탕탕하는 축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최근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강팀들이 이런 거 잘해요. 어,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가 가장 즐거워했던 축구가 시티하고 리버풀 경기 제가 진짜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펩 대 클롭.
펩대 클롭일 때 사실 두 감독이 뭐 이제 다른 팀들 서로의 맞대결을 제외하고 다른 팀들을 상대할 때는 상당히 다른 식으로 경기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티는 본인 상대로 내려선 팀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세밀하게 풀어가죠. 측면 쪽에 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좌우로 찢어놓고 이쪽에 드리블러 세워가지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서 바깥쪽부터 벗겨가는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이쪽에다가 벌려가지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죠,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사실 리버풀은 이거보다 훨씬 직선적인 팀이죠. 그래서 그 로버트슨하고 알렉산더 아놀드하고 측면에 높이 올라와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때려넣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에서 이제 거기서 세컨드 볼 싸움을 잘하고 거기서 다시 계속 몰아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실수 나오면 바로 거기서 끝내버리는 형식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두 팀이 어느 쪽이 맞냐 그러면은 사실 뭐 시티가 맞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승을 좀 더 했으니까. 하지만 리버풀도 한 시즌은 우승을 차지했고 시티를 계속 괴롭혔던 건 리버풀이고, 근데 돈은 리버풀이 덜 써기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면 저는 두 팀 다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근데 시티가 조금 더 우승하기에 유리한 축구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리버풀의 축구를 틀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팀의 경기를 보면 항상 중앙에서 개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개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언제 드러나냐면 개싸움이 막 벌어지다가 딱 튀어가지고 한 명이 딱 공을 잡아서 풀이가 났을 때, 이 8번이 전진하려고 여기서 막 개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다가 이 8번한테 한번 딱 공의 연결이 딱 됐을 때 여기서 차이가, 퀄리티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이 아시겠지만 내려섰을 때랑 다르게 여기서 개싸움이 벌어지면 여기 형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패스가 세밀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싸움을 해야 되니까 시선이 여기서 막 벌어지는 거에 딸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하나 이쪽에 7번이 예를 들어서 8번한테 연결하는 순간 여기서 퀄리티 차이 딱 나는 게, 여기서 잡아가지고 천천히 가면 사실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리버풀하고 맨시티 경기 예전에 할 때 여기서 딱 끊고 나왔을 때 바로 이 선수가 이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게 일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환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예요. 분명히 개싸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킬패스가 금방 바로 나와버려요. 거기서 그 전환 속도에서 저는 승패가 갈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울산이 하고 있는 경기가 약간 리버풀스러운 경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당퉁탕 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딱 끊었을 때 순간적으로 전환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본인들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향점을 하기에는 아직 선수들끼리 그 직선적으로 뛰어가는 힘, 공을 빼앗았을 때 직선적으로 뛰어가는 힘이 선수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선택들이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 고베전 후반전에 그 아타로 선수가 잘 잡아가지고 전개해 나가다가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이쪽까지 가지고 이동하다가 뺏긴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 볼 때 아니 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장면은 그런 장면이면은 여기다 주고 줘서 얘를 여기다 당겨놓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죠. 그럼 얘가 딸려 나올 테니까 이쪽이 넓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을 조금 더 이 공간으로 뛰는 게 뭐가 장점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아직은 울산의 어떤 숙련도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왔다리 갔다리 얘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울산의 어떤 어,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판곤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축구가 지금 최근에 여론이 안 좋은 건 저도 알아요. 뭐 팬들도 되게 그 홍명보 감독님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로 민심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팬분 여러분께서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데 그냥 이 축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막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트렌드에 적합한 경기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선수들이 아직 100% 뭔가 신뢰를 가지고 쫓아가야 되고 또 선수들도 많이 숙련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첫 화면에서 적어놨던 것처럼 약간 인지 부조화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어찌 됐든 해결이 되긴 돼야 되겠죠. 울산 팬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선수들한테 맞춰서 조금 강도를 좀 낮춘다든가 압박 강도를, 아니면 이제 선수들이 따라간다거나 이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은 단번에 이번 그냥 한 번에 이번 시즌에 끝내고 막 그냥 끝 이래 버릴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이번 시즌을 약간은 꾸역꾸역이겠지만 우승을 노리고 우승을 향해 가면서 결과를 낸 다음에 동계부터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는 완성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지금 울산이 바로 져버리면, 어찌는 뭐 고베전도 졌으니까 또 져버리면 제 평가가 이제 틀린 게 되겠죠. 틀린 게 될 거고, 뭐 김천이 다음 경기 막 크게 이겨버리면 이게 다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리뷰가 다 헛소리가 되긴 할 텐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보기 전에 리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 한 다음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주말 라운드가 또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되게 길게 했네요. 30분 넘게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주말에 또 제가 이번 주말에는 그래 축구 볼 수 있거든요. 축구 볼 수 있고 집에 있을 거라서 조금 너무 늦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한번 보내시고요. 제가 바로 올릴 거예요. 12시 반에 그냥 업로드 해버려야 되겠다. 12시 반에 올릴 거니까 네, 편한 한번 보내시고 내일 또 혹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